안녕하세요. 투마치 팍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6월을 지나 증시가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하반기 증시 투자 전략을 다 같이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투자 전략 점검을 해볼 시기가 다가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꼭 성장주 대 가치주로 나눌 필요 없이 어떠한 부분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뉴스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팍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달 10일에 기록했던 종가 기준 3249.30포인트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하반기 증시 투자 전략에 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과 달리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자 매수세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본격화와 또 암호화폐 시세 급락에 따라서 관심이 주식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100에서 3200대 상승은 박스권 내부 상승일 뿐 이를 돌파하는 추세적 상승이 나올 수 없다는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상단의 저항성이 매우 강하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우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나쁘지 않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코스피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주를 가져가 봐야 된다는 분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례처럼 코스피의 방향성도 국내 기업들의 수출 회복세와 함께 동일할 것이라는 예측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최고치 3,300에서 3,600까지 형성할 수 있다는 좋은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은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전례처럼 코스피 방향성도 동일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IBK 투자증권 쪽에서는 테이퍼링 리스크는 있지만 고용 여건상 아직 시간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세금 인상 악재가 있기 때문에 3분기 초에는 조정 가능성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지표 개선에도 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과열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추가 매수 유입이 이어질 가능성이라는 좋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성장주는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가치주가 유리하다는 신한금융투자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하나 쪽에서는 실적 개선세를 보면서 IT와 헬스케어의 비중을 다시 높일 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메리츠증권에서는 철강과 은행, 통신업종의 외국인 매수 강도가 높아진 데 주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IBK 투자증권에서는 테이퍼링 시점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될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를 밝히면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세금 인상 악재로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향후 10년간 3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증세 계획을 미국이 발표한 바 있는데요.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걷어서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쓰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원안이 통과되지 않고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려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가치주와 또 성장주 중에 가치주를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 재개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고평가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 성장주의 조정이 시작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9년과 2011년에도 공매도 제한 조치 해제 후에는 한동안 성장주보다 가치주의 수익률이 좋았다는 부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목할 만한 업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메리츠증권에서는 철강과 은행, 통신 쪽에 매수 강도가 높아진 부분을
주목하자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경기 회복세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상반기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 업종의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는 부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은 하반기에 유망한 세부 종목으로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던 삼성전자를 꼽고 있고요. 최근 흐름이 양호한 현대차를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이노베이션을 꼽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는 SO일과 KT, 또 유한타증권은 NC소프트와 아모레퍼시픽을 꼽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는 LG유플러스와 한국조선해양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은 시가총액 규모가 큰 우량주이면서 가치주로 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성 개선세가 두드러지는 대형주가 하반기의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뉴스에 나온 종목은 팔라는 격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분석 내용과는 다르게 시장이 변동성이 커진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요. 전문가들의 견해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분석과 판단에 또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조업 지표 개선세가 뚜렷한 데 주목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백신 보급 속도가 빠르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경기 회복 국면에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경기 민감주를 외국인들은 또 집중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 국내 증시의 영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업종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유망한 투자처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세의 원유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국제 유가가 최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기구 러시아 등 오펙에 속하지 않은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큰 회의에서 다음 달까지 감산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하는 등 호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따른 이런 에너지 업종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원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두산중공업이 두슬라라고 불리면서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주간 수익률이 2.18%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한미 해외 원전 협력 기대감으로 급등하고 있고 조선주의 수주 랠리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맞물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한 주간 9.01%나 올랐는데요. 앞으로 조선업체와 관련해서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주 소식이 이어진다면 더욱더 좋은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특히 반도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감에 반도체 업종이 저평가 매력까지 부각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3,300선까지 내다보는 증권사가 많이 있는데요. 이에 따른 반도체 쪽의 호조가 예상된다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디램 수급 호조로 주요 업체들이 하반기에 생산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업종의 수익률 호조와 달리 일부 업종은 시장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반도체, IT 가전, IT 하드웨어 등 주요 IT 업종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IT 업종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이익 전망 변화에 있어서 IT 업종과 넌 IT 업종의 상대적 격차가 지속됐기 때문이라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어닝 시즌에 들어서면서 이익 전망 격차가 더욱 벌어진 점이 수익률 차별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 상승과 소비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서 자동차와 유통, 미디어 엔터 쪽의 소비자 업종에 초점을 맞추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12%가 넘어가면서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소비 경기 회복을 강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물가지표와 6월 FOMC 이벤트를 소화한 이후에 국내 증시의 추가 자금 유입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금리, 환율 등 수급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기업은 바로 대한전선인데요. 10년을 두고 보면 아직도 저가의 흐름에 있고 최근 1년과 3년 내로는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좋았던 종목은 바로 세동인데요. 자동차 부품용 폴리염화 비닐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이 발생된 바 계속해서 주가가 낮아 보이는 효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웹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내장재용, 건축용 고부가 신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테마주를 엮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진파워와 해성옵틱스도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두산중공업의 이런 기계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백신 여권 관련 테마 라온시큐어와 SJ솔루션 쪽으로도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관련 테마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가치주와 성장주를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하는데요. 가치주는 펀더멘털에 비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그리고 성장주는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아서 좀 더 고평가된 종목을 통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은 어렵다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가치를 이렇게 장부 가치와 성장 가능성으로 나눠서 본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회사는 갖고 있는 것들을 투자해서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미래 가치들에 의해 지금의 주가가 많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주가는 본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장부 가치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성장 가능성에 대한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회사가 앞으로 현금을 더 많이 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금은 많이 창출될수록 좋은 것이라는 내용 당연히 알고 있고 회사 가치 중에서 빚을 갚고 난 부분은 모두 자산이 될 것이라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을수록 앞으로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을수록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가능성의 가치와 주가와 또 장부 가치를 비교할 때 PBR이라는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PBR이 높다는 것은 시장이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덕분에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높으면 주주들은 비록 현재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이 적더라도 또 배당이 크지 않거나 심지어 없더라 하더라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약탈적 가격 정책을 써서 낮은 가격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서 경쟁자를 고사시키고 이후 독점 이윤을 얻으려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기업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심지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독점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높이 본다면 주주들은 대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소 극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미국 대형 성장주들이 애용하는 전략이라고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라고 불리는 주식들은 성장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장부 가치가 기업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PBR이 낮게 매겨지고 있고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펀더멘털보다 오히려 더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니 지금 매수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연결이 되고요. 가치 투자가 바로 이런 방식의 투자를 널리 일컫는 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낮은 PBR 또한 정반대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기업의 영업 성과가 나빠서 시장이 그 기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경우에도 PBR이 낮은 값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PBR이 낮다고 또 저평가 매수 자리가 된다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PBR을 놓고 이것이 저평가된 탓인지 수익성이 나빠서인지 판단하는데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기술과 전기차, 헬스케어, 바이오 커뮤니케이션 등에 관련된 주식들은 대부분 성장주의 사례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인 금융과 산업재 소재주들은 가치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구분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성장주가 내일은 가치주로 변신이 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성장주와 가치주의 그 흐름을 보시면서 시장 가치 대비 이익 대비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주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성장주는 글래머 주식이라고도 자주 불리면서 인기가 좋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1992년부터 2021년 5월 중순까지 대부분의 기간에 가치주 수익률이 성장주보다 높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340개월이 넘는 동안 성장주 수익률이 더 높았던 예외적인 기간은 1999년 12월부터 2000년 8월 그리고 2020년 2월부터 현재 시점까지를 합친 24개월 정도에 불과하다는 실증 연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 1월 대비 누적 수익률은 가치주가 311%, 성장주가 357%로 오히려 성장주가 더 높은데요. 팬데믹 시기에는 성장주에 따른 경기 회복이 무섭게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 또 2달 동안에는 다른 패턴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휩쓸면서 또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덜 폭락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보시면 올해 2월을 기점으로 성장주가 다시 하락길에 들어섰고 가치주가 올라가는 이런 크로스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에는 단 4개월 동안 가치주에 비해서 8배나 처절하게 성장주가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치주가 오랜 기간 성장주보다 수익률이 높았다는 쪽으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이상 현상이 워낙 작기 때문에 경제학자들도 이런 수익률에 관한 분석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가치가 많은 대형 기업들은 오히려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대응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 빠르게 급변하는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주의 기업이 가치주로 변하는지 한번 그 시점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머치 팍이 작년 3월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있던 기업이고요. 작년 9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분석을 해본 기업들도 있습니다. 잠시 관심을 가져보았던 여러 거쳐간 기업들 중에 한 종목은 수소 쪽에서 상장 폐지 쪽으로 지금 연결이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어떠한 기업을 관심을 가지게 되면 계속되는 변화와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해보아야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3월부터 9월까지는 그린 뉴딜과 자동차, 또 로봇과 AI 스마트 쪽, 바이오까지 무섭게 성장하는 모습 확인이 되었었고요. 최근 2월부터는 건설과 철강, 또 조선 해운 쪽으로 가치주로 확 넘어간 것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지주도 10만원 넘어가는 만큼 최근에는 은행 쪽까지 금리 인상 이슈와 함께 가치주가 올라가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대부분 가치주가 승리했다는 측면으로는 가치주를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지만 다시 또 코스피가 3200에서 3600까지 가게 된다면 그때는 성장주의 흐름으로 가는 시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갈아탈 때 옮겨갈 만한 종목을 미리 잘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치주면서 성장주로 나아가는 종목이 있다면 더욱더 확실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2-3개월간은 가치주가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성장주의 흐름이 온다면 성장주 쪽으로 옮겨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부터 가져갈 수 있는 가치주가 성장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투머치 팍이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팍과 함께 하반기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고요. 저평가 가치주는 결국 승리한다는 이런 공식을 가지고 신념으로 기업을 잘 분석하셔서 끝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종목을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